민법이 인정하는 법정이사건의 종류를 보면 이렇게 건물 전세권과 법정이사건이 있습니다. 여기 건물 전세권과 법정이사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할 때 그 대지 소유의 특별승계인 같은 경우는 일반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이 된 경우죠. 이런 경우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으로 본다는 게 민법 305조 제1항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법정이사건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전세권을 설정할 당시에 건물과 대지가 동일인 소유였으나 그 후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건물 소유자를 위해서 법정이사건을 인정한다. 이때 법정이사건자는 이 전세권자가 아니고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살펴보면 이런 거죠. 토지가 이 갑소유고 건물도 갑소유예요. 이런 갑소유에 누가 을이 전세권 등기를 한 거죠. 을 임차인이 전세권 등기를 했을 때에 이럴 때에 토지 갑소유가 변경이 됐을 때 이것이 이제 일반 매매, 경매, 공매 또는 강제 경매, 보통 우리가 말하는 민법 366조에 의한 법정이사건은 근저당권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 소유가 달랐을 때의 법정이사건을 인정하지만 여기서는 경매 등이라는 거예요. 경매 등. 그러니까 일반 매매이든 상속이든 증여든 교환도 마찬가지죠. 교환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이 됐을 때에 이 건물 갑 소유자에게 법정이사건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는 이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왜냐면 법정이사건은 포기할 수가 있어요. 법정이사건자가. 그러나 이런 경우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이 법정이사건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민법 305조 제1항에 을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상 건물을 법정이사건 인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고 하더라도 이 건물 소유자가 법정이사건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건물 소유자가 법정이사건을 포기하려면 이 전세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정하고 있죠. 이번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법정이사건이 뭐냐면 저당권과 법정이사건이죠. 이 저당권과 법정이사건은 민법 3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민법 366조에 보면 저당물이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으로 본다. 이게 법정이사건입니다. 자, 이럴 때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죠. 이 토지가 갑소유고 건물도 갑소유인데 여기에 이제 국민은행이 이제 근저당을 설정했다. 이 근저당에 의해서 임의경매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토지를 낙찰자가 병이 토지를 낙찰받았어요. 이랬을 때에 갑소유 건물은 법정이사건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보통 법정이사건의 거의 이제 98%가 이러한 경우죠. 이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된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의를 해야 되고,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한쪽에 근저당이 설정이 된다. 토지에 설정이 됐든 건물에 설정이 됐든 그거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돼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랐을 때 법정이사건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여야 되는데 근저당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자여야 되고, 토지와 건물 어느 한쪽에 설정된 단독저당이어야 되고, 그 단독저당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건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정사건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거의 법정사건의 98%다. 또 한번 볼까요? 세 번째의 법정사건은 어떤 경우냐? 세 번째는 이 가담법과 법정사건이죠. 이런 경우는 가담법 제10조에 있는 것이죠.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 동일한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가담법 제4조 2항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 등기에 기한 본등기 행해졌을 때 그 건물이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 위의 지상권이 설정함으로 본다. 이게 가담법 제4조 제2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그 존속기간 및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정한다. 이런 게 나오죠. 이 담보가등기권자는 그 선택에 따라 이렇게 제3조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담보 목적 부동산을 임의경매에 신청할 수 있죠. 이 경우 경매에 관해서 담보가등기 권리권자는 저당권을 본다. 이런 경우 가담법 제12조 제1항이죠. 이 경우에도 민법 306조의 법정사건과 동일한 법리가 형성이 된다. 이 담보가등기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 담보가등기는 본등기를 칠 수가 있고 청산 절차를 거쳐서 본등기를 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청산 절차를 거치고 내가 이렇게 청산하겠다 해서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제 아무런 이의가 없고 아니면 승낙을 하게 된다 하면 그 이후에 본등기 치면 되죠. 청산 절차를 거치고 나서 60일 이내에 60일 이후에 본등기 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이렇지 않고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죠. 담보가등기는 근저당하고 같기 때문에 임의경매를 신청했을 때 이럴 때에는 우리가 민법 제 366조에 의한 법정사건이죠. 바로 앞에서 본 이 저당권과 법정사건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어쨌든 이러한 경우도 법정사건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 가담법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 동일한 소유였다가 달라지는 경우인데 우리가 이제 저당권과 법정사건과 어떻게 다르냐 이런 거는 귀속 청산이 되는 거죠. 가담법에 의한 그 법정사건을 보면 이렇게 토지가 갑소유고 건물이 을소유일 때 여기가 병이 담보가등기 해놨어요. 해놓은 상태에서 귀속 청산을 하게 되면 절차를 거쳐서 병이 본등기 치면은 본등기 하게 되면 건물이 갑이죠. 건물이 갑. 그러면 이 건물이 갑은 법정사건이 인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성립되는 거죠. 이 귀속청산이라는 거는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라 반드시 담보가등기가 본등기 치려면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청산 절차를 거치는 거는 이런 거죠. 즉 갑 토지 소유자에게 내가 채권 담보하기 위해서 그 담보가등기한 채권이 8억이다. 근데 네 부동산은 10억이기 때문에 내가 2억을 주고 본등기 치마.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이야기하라.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그건 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60일 있다가 본등기 치면 소유권 이전 효력이 생기는 거죠. 이번에 또 이런 거죠. 10억짜리 부동산인데 내가 8억 있고 후순위로 1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채권하고 후순위 채권 1억하고 하면 9억인데 그러면 내가 추가로
당신한테 채무자에게 1억을 주고 내가 8억, 후순위 1억, 그리고 당신한테 1억 주면서 청산절차를 거치려고 한다. 거기에 대한 이제 여기에 동의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동의한다면 동의한다는 갖고 60일 있다가 이 청산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이게 본등기치. 이게 귀속청산은 청산절차를 거치는 걸 우리가 귀속청산이라고 하죠. 이렇게 달랐을 때에 우리가 법정 사건이 성립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임의경매를 신청해서 누가 병이 낙찰받았다. 이런 경우 법정사 성립되는 거는 가담법과 법정사건을 보기보다는 민법 366조를 봐야죠. 이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본등기 쳤을 때는 이와 같이 청산절차를 거쳐서 병이 본등기 치게 되면 이런 경우는 법정사건 인정이 된다. 이런 뜻이죠. 자, 다음번에 같은 경우는 보면 임목법과 법정사건이 성립되죠. 이렇게 법정사건은 이제 전세권과 법정사건 또는 저당권과 법정사건 그리고 이제 가담법과 법정사건 또 임목에 관한 법과 법정사건 이 네 가지가 법에 정한 요건이고 이러할 경우 법정사건이 인정이 되죠. 우리가 간수법상 법정사건은 등기하지 않고도 우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간습상 법정사건이 인정이 되지만 이런 법정사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돼요. 이것도 보면 임목법 제6조 제1항에 있죠. 토지와 임목이 동일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경매 그 밖에 사유, 경매 그 밖에 사유라는 것은 일반 매매, 상속, 증여 뭐 등등 이렇게 또 경매, 공매 다 모두가 해당이 되죠. 이런 경우는 보면 임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으려면 임목등기가 돼야죠. 임목등기요. 여기서 임목이라는 것은 토지에 부착된 수목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의해서 소유권을 보존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임목법 제2조 1항이죠. 임목한 경우는 부동산을 본다. 이렇게 임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건물을 줄 때 일단은 이제 우리가 건축물 대장을 만들고 그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건물 보존등기 치죠. 우리도 임목도 마찬가지예요. 수목이 집단을 갖다가 임목 원부를 만들어요. 그 지자체에서 시군구청에서 임목 원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임목 원부를 가지고 등기소에서 임목 등기를 하게 되죠. 그랬을 때에 임목을 부동산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임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가지고 부동산을 와가지고 법정사건 인정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 토지가 갑소유고 임목 소유자도 갑이에요. 갑인 상태에서 여기다가 요게 뭐 근저당권에 의해서 달라지든 요게 경매 등으로 요거 이랬다가 경매, 공매, 일반 매매, 상속, 교환, 증여 등으로 토지가 이제 을소유가 됐다. 을소유가 됐을 때 임목은 법정사건을 성립되는 거. 이렇게 법정사건은 4개의 법의 규정에 따라서 법정사건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임목의 법정사건 성립 요건이 되려면 위 수목이 소유권에 관하여 명인 방법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명인 방법이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에 따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수목, 경매 등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와 수목이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수목이 소유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당연히 지상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보면 토지가 A 소유고 그 수목이 A 소유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이거는 A 거라는 걸 명인 방법으로 갖췄죠. 이 명인 방법이라는 거는 뭐 토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든가 그래가지고 수목을
식재했다든가 아니면 울타리를 쳐서 이건 내 거다. 이게 경계를 표시하는 거. 이런 걸 명인방법이라고 하죠. 이렇다고 하더라도 이 글에서 토지가 일반 매매, 경매 등으로 해가지고 소유자가 비로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 수목이 집단은 A건은 맞지만 법정이사건을 인정하지 않는 데죠. 법정이사건이 인정되려면 임목 원부를 만들어가지고 임목 등기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토지와 건물 소유가 달라질 때만 법정이사건이 인정이 된다는 것이 광주고등법원 2처사나 9304 판결 내용이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법정사건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만이 법정 성립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98%에 해당되는 법정사건이 가장 많은 법정사건 성립 요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민법 366조 제1항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한 법정사건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그 요건을 추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법정사건은 첫 번째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이게 가장 원칙이죠. 우리가 법정 성립되려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이 토지도 갑소유고 건물도 갑소유, 이런 상태여야 된다. 이게 가장 원칙이죠. 그러나 의외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느냐,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국민은행이 근저당을 설정 당시에 해야 된다. 이 예외적 조항이죠. 그리고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한쪽에 저당권이어야 된다. 단독 저당이어야 된다는 거죠. 단독 저당일 때만 된다. 또 이러한 단독 저당으로도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한쪽에 경매가 돼가지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어느 시점에서 동일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 게 어느 시점이냐. 아예 건물이 질 때부터 동일이냐. 그렇지 않고 그 원시적으로 동일인 소유였다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냐.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한쪽이 동일인이었다가 달라진 시점에 그 동일이면 그거로 족한 것이다. 또 예를 들어서 가압류가 있고 그 가압류의 번압류에 의해서 강제경매가 진행될 때 애초 가압류 시점으로 그 동일 소유자면 그거 족한 것이다. 이번에는 가압류가 있고 가압류, 번압류로 해서 강제경매가 진행돼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 가압류 이전에 근저당이 있다면,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대법 2009-62059 판결 내용이고, 이거는 2010-5214 판결 내용이죠. 이 내용은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토지가 갑소유였고 건물은 을 소유였어요. 그 갑토지에 을이 건물을 졌다. 이런 상태에 있다가 어느 시점에 대해서 건물을 갑이 샀어요. 그 상태에서 이 토지에만 가압류가 설정이 되고, 그리고 나가지고 토지만 강제경매가 이루어져 가지고 누가 낙찰받았느냐? 병이 낙찰받았어요. 이랬을 때 건물 갑은 법정이 사건이 성립되는 거죠. 가압류 시점에 동일 소유자였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저당권이 이때 설정이 됐어요. 국민은행이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이 가압류가 번안소송에서 판결문도 강제경매를 놓았다고 하더라도, 이럴 때에 말소 기준 권리는 최초에 설정된 국민은행을 기준으로 해서 동일 소유자를 따져보니까 동일 소유자가 아니죠. 그럴 때는 법정사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번에는 근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이런 뜻이 나오죠. 건물이 존재한다. 이런 경우는 저당권자가 예측하지 못했던 손실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게 된 거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다, 나대지였다. 그러면 법정이사건, 근저당권자가 예측하지 못했던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법정이사건을 인정하지 않죠. 마지막으로 단독저당이어야 된다. 이 단독저당이라는 거는 토지가 갑소유고 건물이 갑소유일 때
여기에 근저당권이 설정돼서 토지가만 임의경매가 이루어졌던가, 그래서 누가 을이 낙찰받았다든가, 그럴 때 건물은 법정사건을 인정한다든가.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그래서 건물만 임의경매가 이루어져가지고 토지는 그대로 갑소유고, 토지는 갑소유인데 을이 낙찰받았다. 이럴 때 여기는 법정사건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단독저당인 경우는 반드시 단독저당만이 법정사건 성립되지 않아요. 공동저당권인데도 법정사건이 성립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단독저당인 경우에 법정사건이 성립다. 이거는 법에 맞지 않는 것이죠. 민법 366조를 보면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한쪽에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나서 그 일부만 경매가 될 때, 그럴 때에 법정사건이 성립되는 것이지, 토지와 건물 공동저당으로 설정됐을 때는 토지와 건물은 일괄 경매도기 때문에 법정사건을 논할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독저당인 경우만 법정 성립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법정사건이 성립되죠. 가끔 보면 토지가 갑소유고 건물이 갑소유인 상태에서 여기도 근저당권이 국민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하고 여기도 근저당을 공동저당권을 설정했는데 토지만 임의경매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이랬을 때에는 지상 건물은 이 법정사건이 성립돼요. 법정성립돼요. 그리고 근저당권자가 또 건물만 또 임의경매를 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는 것도. 이것이 이제 법정사건이 성립하는 사례를 갖고 이야기한 것이죠. 어쨌든 법정사건 같은 경우는 성립 시기는 경매 같은 경우는 잔금 납부 시점, 일반 매매는 소유권 이전되기 시점에 법정이 성립되는 거죠. 법정시사건 존속기간은 이 30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15년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건물이라면 우리가 법정 성립은 30년이다. 건물 위에 공작물은 5년을 본다. 그죠?